안녕하십니까. 조합장 후보 김자 광자 식자입니다. 자,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57년 7월생이고요. 한국 나이로는 68세입니다. 그러면은 그 조합장 후보로 나오게 된 그런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조금이나마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조합장님 그 후보의 경력 및 이력을 보면요. 13년 동안 그 영안모자 그 무역 업무를 하셨고, 그다음에 17년 동안 고덕 시형 아파트 분당 시범단지 기계실에서 근무를 했고요. 20년 동안 도남동 아파트, 한신 아파트, 문정동 아파트 기계실에서 근무를 했네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아파트 관리 기계를 담당하며 보일러 및 난방, 냉수 및 수도, 확인, 물 소통, 난방 관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응봉동 대림 아파트에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난방 및 그런 기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총괄 그 반장님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 32년 동안 보면 55년 근무한 것 중에 32년 동안 기계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아파트와 그 관련된 업무를 하셨는데, 예. 그러면은 그 조합장을 역할을 할 때 거기에 연관된 부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렇죠. 어떤 부분들이 연관이 됐을까요? 민원 처리와 주민이 방문했을 때,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민원인이 무엇을 설명할지를 듣고자 함은 그거를 얘기를 듣고, 물론 내가 설명을 해줘도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주민이 설명을 듣고 만족할 점을 느낄 수 있게 서로 공유하면서 얘기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조합장 후보님께서 지금 틀니를 하셔가지고 말이 조금 그 발음이 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은 그 언제 틀니를 하신 거죠, 이게? 한 것은 치아를 때 틀리는 것을 한 7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조금 그런 것을 양해를 좀 해야 되겠네, 그죠? 그렇죠. 내 발음이 약간 어색한 것을 조합원들이나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듣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그 아까 주로 그 조합장을 하게 됐을 경우에 연관된 것들이 민원 처리하는 방법하고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했었는데, 예. 그러면은 가장 기억나는 것에 대해서 민원 처리하는 방법이 그 있었던 것 사례가 있으면은 그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렇죠. 제가 근무를 하다 보면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물론 겨울에는 난방관계가 중요하고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온수나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아니하면 물론 샤워하다가 불평불만도 많겠죠. 그리고 추워서 얘기하시는 분과 항의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그 항의한 그것을 처리한 적이 혹시 그 있었나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한번 사례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샤워 중에 물이 더운 물이 나오다가 물론 끊기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 물론 수도꼭지가 이상이 있어갖고 물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물이 시간이 너무 지나 식어갖고 완만하게 소통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황당하겠네요. 물이 뜨거운 물이 나오다가 비누칠을 다 해놨는데 물이 쏙 되면은 엄청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가서 기계실에다가 이의제기를 많이 한 적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시나요? 그렇죠. 저부터 그래도 샤워하다가 일들에 찬물이 나오고 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 물론 항의할 때가 관리실밖에 되셨습니까? 예. 기계실밖에 되십니까? 예. 민원인들이 항의하는 것은 저희들 보고 저희들한테 항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서 확인하고 그거를 완만하게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내용이 민원인이 잘못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기계실에서 잘못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소통이 안 돼가지고 서로 화가 나가지고 네가 잘했냐 잘못하는 경우도 많이 분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경우에는 조합장님이 나중에 그 조합장이 되어서도 조합원들이 오해 아닌 오해 그 다음에 소통이 안 돼가지고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하고 이 업무하고 연관이 될 텐데 그런 거가 있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민원인과 또 조합원들과 함께 항의를 하고 찾아왔을 때는 그분들의 얘기를 일단 경청하고 들어보고 또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얘기를 드리고 내가 범위 내에서 알 수 없는 것은 홍 대표님이나 우리 설계 정비업체 그다음에 변호사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면은 우리 홍 대표님이 나서서 말씀을 설명을 드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만약에 저라든가 홍 대표가 그 역할을 못하고 신뢰를 안 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조합원들은 저보다도 조합장을 더 신뢰하고 믿을 텐데 그와 같은 거에 대한 내용들이 조합장을 믿지 저 홍 대표를 믿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일 처리하냐 그게 궁금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그렇죠. 물론 우리 홍 대표님을 못 믿고 또 부정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도 그렇고 여기 일하시는 우리 홍 대표님도 그렇고 우리 조합원들도 서로 다 믿지 아니하고서는 일이 순탄하게 처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 소통하며 일을 완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합장 후보님께서는 성격이 급하십니까? 그 다음에 차분하십니까?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와갖고 막 삿대질하고 네가 잘했냐 못했냐 할 때 화도 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성격이? 저도 성격은 완만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것도 누구보다도 성격이 또 급할 땐 급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성격대로 같이 맞대응하면은 서로 다 부딪히는 건 싸움밖에 더 되겠습니까? 조금이나 아마나 내가 참고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리고 수긍할 수 있게 서로 다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조합원들 중에 굉장히 난방이 안 되고 따뜻한 물이 안 나오고 그럴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 고통에 대해서 같이 아파해주고 그것이 왜 문제가 어떻게 되고 같이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일단 얘기를 들어보고 찾아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그 물이 완만하게 순환이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물이 완만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일 처리를 해주는 것이 주민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일처리를 해주는 것이 도리다. 그러면 향후에 조합장 후보님께서 그 조합원들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떻게 향후에 갈 것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잖아요. 지금처럼 유튜브라든가 그런 소통의 장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할 생각이십니까? 유튜브보다 설명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서로 다 만나가고 조금이나마 몇 마디라도 대화를 나누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회의 자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하실 겁니까? 해외 자료 같은 거는 될 수 있으면 조합원들이 투명하게 알게 홍보를 해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서울시에 보면은 몽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회의에 대한 내용들이라든가 이 보고 자료들을 다 올리게 돼 있어요. 예. 뭐 그거 같은 내용들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몽땅 그 시스템이 있는데요. 네. 그 규칙대로 따라야 도리겠지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조합원들이 와갖고 그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불만들이 많은 거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식으로 해소하면 좋을까요? 물론 일을 하다 보고 민원인들도 그 조합원들도 조합원 여러분들도 내 만족감을 답을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만족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서로 다 소통하고 서로 다 대화하고 서로 다 조금이나마 양보할 수 있는 것을 양보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김광식 조합장 후보님의 그 공약 중에 가장 먼저 헤드라인에 나온 게 뭐냐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일꾼, 가장 끝까지 책임지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조합원들이 궁금하기 전에 먼저 알리고 그 다음에 모든 거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게 맞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세부 실천 공약 중에 공약 1이 뭐냐면 숨김없이 시원하게 속보이며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합장 후보님께서 투명함과 정직함을 믿고 있습니다라는 것 중에서 그러면은 투명함을 더 우선시합니까? 정직함을 더 우선시합니까? 정직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시죠? 정직함이 없으면 조합원들이 신뢰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정직함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비용적인 것도 보면은 투명하게 하겠다, 정직하게 하겠다 하고 비용도 허투루 쓰지 않고 조합원들의 그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운영하겠다고 얘기 나와 있어요. 근데 조합원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비용을 그러면 어떻게 절감을 할 것이고 헛비용을 어떻게 안 써서 내 부담금을 더 적게 내게끔 하느냐에 대한 내용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기계실에서 근무를 할 때 입찰 견적도 받아보고 비용에 대한 내용도 예측을 많이 하고 막 그런 것들일 텐데 어떤 식으로 조합원들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끔 하고 정직함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그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거를 할 때 보통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과연 주민들이 갈등이 없게끔 하는 건데 내 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그거를 공사비가 올라간 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합장님 그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예. 공사비라는 거는 자재비와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고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생각하는 어떤 면이 우리가 조합원들한테 답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거야. 그거를 주민들이 듣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생각을 갖겠거니 설명을 드리는 게 도리다. 그럼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보통 보면은
그 관리처분 총회를 할 때 예. 보통 보면은 조합원들이 종전 평가를 하고 예. 그다음에 내 부담금이 그때 결정이 되잖아요. 예. 근데 그때 이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공사비잖아요. 그렇죠. 시공사와의 갈등이 굉장히 클 텐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미리 그 조합원들한테 예측을 해서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지금 그 반장님께서 이제 그 기계실을 근무할 때 보통 그 견적이라든가 어떤 비용이 들어갈 건가 미리 조합원들한테 얼마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것을 미리 얘기해 줘야 되는데 나중에 그것을 갑자기 조합원이 100원 생각하고 있는데 120원 얘기할 때 기분 나빠하잖아요. 어차피 120원 들어갈 건데 그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그 막을 수 있는 방법 조합원들이 그 미리 예측하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생각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떤 식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 현재 공사비가 1,000원이 들어간다. 네네. 1,000원이 들어간다 하면은 거기에 1,000원에 들어가는 게 1,000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네. 1,200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1,300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 네네네. 근데 그거를 트라이 한다고 할까 저건 걸 알아볼 때까지 알아보고 현 시세에 맞고 현 작업의 규정에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는가를 확인 후 주민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도리다. 그러면은 그 공사비 인상 여부가 그 예측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보통 보면은 그 반장님 그 기계실에서 근무할 때 예. 경험이 있잖아요. 그 보통 견적을 많이 받잖아요. 예. 업체들한테 많은 견적을 받잖아요. 예. 그러면은 견적을 받아봤지만 공사비가 나중에 그 지네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예측이 돼본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예측한 내용을 주민들한테 미리 공지를 해가지고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지금 그 시공사의 공사비를 받아서 견적을 받아보잖아요. 그러면이 미리 예측된 금액이 분명히 있을 거고, 면적이 늘어난다든가, 그죠? 그 다음에 공사 착공 시기에 따라서 기간이 늘어갈 수 있는 것을 미리 예산에다 반영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얼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미리미리 예측을 하면은 공사비 갈등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네. 공사라는 것은 물론 그 수일 내에 그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치면은 편리하고 주민들한테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공사라는 게 그렇게 내 입맛대로 맞듯이 공사라는 게 그 입맛대로 맞춰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네네네. 그거를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만족할 수 있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주민들이 과 소통하여 그거를 이해시킬 수 있는 얘기를 해갖고 납득을 할 수 있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예. 그래서 반장님 그 조합장 후보님이 됐을 경우에 시공사에서 숨기고 있다든가, 예. 우리 견적을 받잖아요. 그렇죠. 많은 반장님도 저기 기계실에 있을 때 업체들 견적을 받아본 적이 있잖아요, 그죠? 예. 받아보면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것을 딱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우리도 이제 그런 전문 업체들을 뽑아서 예를 들면 CM 업체든 공사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미리미리 그거 공사비가 들어간 것들 시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되듯이 그런 것까지도 다 반영을 해서 그런 경험을 살려가지고 우리 공사하는데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도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것을 미리미리 얘기를 해서 숨김없이 소통하면서 할 때 이게 주민들과의 갈등이 줄어든다 그 얘기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예. 그래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예측을 해서 주민들 갈등을 줄이는 게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관리처분 총회를 할 때 그 공사비 시공사와의 협상이
그게 뭐 어떤 데는 1년이 가고 2년이 가기도 그래요. 반장님도 그거를 혹시 그 조합장 후보님도 옛날에 그 기계실 근무할 때 그 뭐 아파트 공사를 할 때 했을 경우에 그런 예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얘기가 있었나 그때? 예를 들어 한 달에 작업이 예를 들어 열흘일까 공사할 것을 한 8일 정도 일을 정하고 완전히 처리를 하면 주민들도 그걸 만족을 하는데 네. 그 시기 그 시간과 작업 일수에 작업을 마치지 못하면은 주민이 불평하고 항의가 들어온다. 그쵸. 근데 그것을 일처리를 하려면은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게 계속 소통하며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쵸.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조합의 그 공약을 보면은 문 활짝 열고 귀 열고 일하겠습니다라는 게 그런 얘기군요. 그럼 조합원들이 그 얘기들을 갖다가 충분히 어떤 게 궁금한지를 그러면 오늘처럼 이렇게 그 유튜브를 찍는다든가 그것을 미리미리 어떤 문제가 있고 요즘 조합원들은 굉장히 많이 그 지식들이 많아서 궁금해하는 거, 조합에서 꿍꿍이 속이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내용들이 그 솔직하게 어떤 일이 발생되고 있고 어떻게 해서 비용이 100원 들어갈 수도 있고 아까 120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얘기들 미리미리 얘기를 한다면 그 갈등들이 줄어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합장 공약 2에 보면은 조합문 활짝 열고 귀 열고 일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귀를 열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는 것은 나 생각보다 우리 조합원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 조합원들과 같이 함께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일을 완만하게 처리해 나가자는 것이 제가 일을 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은 공약 3에 보면은 전문성을 살려 발로 뛰며 일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최근에 혹시 그 발로 뛰면서 일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물론 그렇죠. 네. 내가 직장에서도 일을 하는 것은 최근에 발로 뛴 때 이런 것은 2024년 11월 달 검찰청에 홍 대표님과 같이 함께 일이 완만하게 처리가 안 됨으로써 그거를 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알아봄으로써 한 달 뒤 민원 처리가 소식이 들려옴으로써 이 일을 조합원들한테 알리며 조합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게 되었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전문성이라 할 때 조합장 후보님 지인들 중에 건설 분야라든가 그런 관공서에 일하신 분들이 있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말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그렇죠. 건축업계 일하고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대학교 건축학교 박사로 계신 분도 있었고 제 친구분도 지인도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을 이렇게 내가 이 자리에서 호명하고 얘기하는 건 도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 2024년 11월 달에 조합장 후보님께서 검찰청에다 단체 민원도 넣으시고 그 일을 빨리빨리 진행할 그 발로 뛰는 그 모습을 제가 눈으로 직접 그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인들 중에서도 전문성을 살려서 일할 수 있는 지인들도 많고 또 조합의
또 우리 선정된 업체들 앞으로 향후에 선정돼서 일할 수 있는 업체들도 많이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발로 뛰면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믿어주신 분들께 공약 사회 보면 믿어주신 분들께 욕먹지 않게 일하겠습니다라고 할 텐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욕을 안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는 그 일을 하다 보면은 나도 만족하지 않고 상대방의 그 조합원분들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그리고 우리 홍 대표님과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만족감을 느끼지 않는 그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뿐만 아니라 감사분이나 이사분들의 얘기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같이 소통하면서 일을 해봅시다. 네네. 이게 보면은 그 조합 일을 하다 보면은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욕을 많이 먹는 자리가 조합장 역할입니다. 그러면은 욕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견디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서 최대한 그 욕을 먹지 않고 일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제가 누구 못지않고 누구보다는 낫고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남한테 욕먹기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조합원들과 같이 함께 이 불악을 위하고 조합원들의 같이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해갖고 나온 것이지 내가 욕을 안 먹고 욕을 안 듣고자 하면은 저도 이 자리에 일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공약사항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2월 6일 날 그 조합장 그 총회가 있는데 조합원님들한테 인사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이 있으면. 예, 안녕하십니까. 부족하고 지식이 별로 넉넉하지 못하지만 서로 다 우리 조합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듣고 서로 소통하면서 같이 이 불악을 위해 같이 조합원들을 위해 같이 노력해 봅시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새해 인사 한번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가족들 두루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새해 같이 노력하면서 소통하면서 일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